자, 그러면 빛의 속도로 빨리 한번 개념 설명 한번 해보고,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1차 방정식은 여러분들 언제 배웠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1차 방정식 그냥 풀 줄만 알면 돼. 아, 물론 요렇게 쪼개서 푸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 문제 중간풀이 과정에서 써먹을지언정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요거 몰라서 고등학교 과정 문제가 풀리지 않지는 않을 거라고. 근데 원종고 교과서에 이거를 이해해야지만이 풀리는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빨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2x-1은 0이라고 하면 이놈은 몇 차 방정식이에요?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무조건 어떻게 풀어? x만 남고 넘긴 다음에 x 앞에 있는 걸로 나눠주면 x값이잖아. 맞지? 근데 학교 시험 최상 난이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교과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변별력 문제에서 이게 쓰이고 있다고. 오케이? 그럼 뭔 말인지 한번 봐봐. 자, 우리는 AX는 B를 풀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X값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X값 구하려면 곱해진 A가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양변을 어떻게 해요? A로 나눠버리면 되죠. 근데 조심할 거. 무언가로 양변을 나눌 때는 요놈이 0이 아닐 때만 나눌 수 있는 거지. 맞아요? 0이면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구가 멸망하죠? 기억나죠? 지구 멸망하는 거 모르는 거? 기억나죠? 민유리님 기억나나 보다. 1억 원 곱하기 0. 1원 곱하기 0이라고 할 때 두 개는 같잖아요. 근데 0으로 나눠 버리는 순간 약분돼 버려서 1억 원하고 1억 원이 같아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큰일 나는 거라고. 즉 0으로 나눠버리면 수학 체계가 다 허물어지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무언가로 양변을 나눌 때는 0인 경우랑 0이 아닌 경우를 꼭 나눠 생각해야 돼. 요것이 여러분들 최상 난이도 개념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A 값이 0이 아니면 자신 있게 양변 나눠서 x는 얼마가 돼요? a분의 b가 됩니까? 맞죠? 근데 두 번째 a 값이 0인 경우는 나눠 못 나눠? 못 나눠. 그러면 또 두 가지 경우로 나눠져야 된다고? 즉 b가 0인 경우랑 b가 0이 아닌 경우로 또 쪼개지는 거야? 그러면 뭔 말이냐면 a도 0이고 b도 0이면 A 자리에다가 0 대입하고 B 자리에다가 0 대입하면 주어진 식은 뭐가 됩니까? 빵 x는 빵이 되니까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바로 뭐가 나와? 모든 실수 x 즉 해가 무수히 많게 탄생하는 거라고. 맞아요? 근데 B가 0이 아니면 이제 빵 X는 B가 살아있잖아. 0도 아니면서. 그러면 좌변은 무조건 얼마야? 빵인데 우변은 B인데 B가 0이 아니니까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해 안 해? 안 해. 그래서 얘가 없다가 탄생하게 되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에서 선생님,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100점 맞아야 돼요. 하는 학생은 이 아이디어 놓쳐버리면, 안타까워진 상황이 나올 수 있어.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1차 방정식의 해법이었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2차 방정식 배웠잖아요.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인수분해,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 완전 제곱식 이용하는 방법, 근의 공식이 있었잖아. 맞죠? 그러면 중학교 때는 네 가지를 다 했어야 됐지만 고등학교 때는 이제 두 번째 단계랑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생략할 거라고. 즉 2차 방정식 풀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 공식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면 된다고? 그런가요? 자, 그럴 때 큰 예 공식 외웠을 것이고 짝수 공식까지 반드시 구분해서 외워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었고 그러면 쭉쭉쭉쭉 풀어내셔야 되겠고 요 가업음이 발표 5천 원이라고 써놨네? 뭐야? 아, 누구들 이거 연구해서 발표하면 5천 원 준다고 했는데 안 했어, 했어. 아무도 안 했나 본데 네. 선생님 5천 원 나간 기억이 없어. 아무튼 이거는 교육과정 바뀌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나오는 건 뭐예요? 판별식이죠. 판별식은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이 약간 다르다고 했지. 왜 다르죠? 중학교 때는 뭐, 뭐 허수를 모르기 때문에. 즉, 고등학교 때는 이제 허수를 배웠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2차 방정식 풀면 근이 몇 개야? 왜? 두 개지. 맞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거나 중근의 정확한 명칭은 뭐지? 중근? 서로 같은 두 실근이지. D가 0보다 작으면 무슨 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이지.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 과정부터는 이제 근은 무조건 2차 방정식을 풀면 두 개야. 맞니? 하지만 중학교 때는 허수를 모르잖아. 그래서 그냥 편의상 허수가 나오면 없다. 중근이 나오면 한 개다. 서로 다른 두식 D가 0보다 크면 두 개다. 이렇게 했지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래서 무조건 근의 개수는 두 개라고. 그래서 뭐를 판별하는 거야? 종류를 판별하는 종류. 맞습니까? 그랬을 때 자, D가 0보다 크면 서다두실. D가 0이면 중근. D가 0보다 작으면 서다두 허였습니까? 그럴 때 학교 시험 많이 나오는 거 실근 조건 서다두실이나 서갑두실이나 이것도 둘 다 실근이지. 그래서 실근을 가릴 조건은 요놈도 되고 요놈도 되니까 0보다 크나다. 허근을 가릴 조건 요거 하나밖에 없고 그런가요? 모르면 큰일 나는 문제였고요. 완전 제곱식은 당연히 중근을 가지니까 D가 0이 되겠지. 맞니? 그러면 디스크리미넌트 판별식은 오리지널과 짝수 판별식이 있다고? 오케이? 둘 다 구분해서 꼭 써먹어야 시간 단축이 될 거고요. 자, 그럴 때 요 7번 문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그럴 때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니까 K에 관한 것이 중근이면 D는 0. 맞지? 그러면 항등식 조건과 판별식 조건 중 누구 먼저? 판별식 조건. 왜? 항등식이 등식이잖아. 그럼 이 등식을 만들기 위해서 D가 0이란 이러한 등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판별식을 먼저 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판별식을 써서 0이라고 놓고 K가 주인공이니까 K유관에 정리해서 끼리끼리 같다. 오케이. 무조건 출제되는 유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너희들 교육과정 거쳐봤지만 이거 모르면 큰일 나죠? 두근두근 근계 공식 창피합니다요. 말도 안 할게요. 그 다음에 2번
두근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 세우는 공식 뭐였습니까? 수를 근으로 하는 두근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 세우는 공식 뭐 x제곱 마이너스 합x 플러스 곱은 0이라고 외우자고 했지? 합x 플러스 곱은 0. 오케이. 자, 꼭 외우셔야 되고 뭐라고 여러분들 곱셈 공식 변형 모르면 고등학교 과정 깎아버린다는 거 아시죠? 오케이. 자, 두근이란 말이 나오면 우리 무조건 근계 공식 근계 공식 근계 공식 근계. 자, 두근이란 말이 나오면 원래는 알파 베타였잖아. 그러면 B가 나왔으니까 그놈을 우리는 2알파, 3알파로 놓는다는 거 이해돼요? 네. 두근의 차가 2라고 나왔으면 요렇게 놓든 요렇게 놓든 상관없다고? 근데 마이너스는 보기 싫으니까 요렇게 놓는 게 제일 깔끔할 거라고? 오케이. 뭐라고 놓든 근계 공식.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문제. 자, 두근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근계 공식 썼고 두근 주어졌을 때 2차 방에 세우는 공식이 뭐라고요? x제곱 마이너스 합x 플러스 곱은 0이라고? 그러니 너희들 풀고 7점까지 했지? 그 다음에 요것도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대답에 보라고. 인수분해하는 순서 뭐였죠? 공공, 진해적, 복조, 상, 근이었잖아. 맞지? 2차식인데 인수분해 안 되는데 억지로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라고 할 때 인수분해의 마지막 근해 공식이었다고? 맞니? 그럼 근해 공식 대입한 다음에 좌변을 넘겨서 곱해주기만 하면 되죠? 이해됐습니까? 요거 조심해야 되죠? 근해 공식 써서 좌변을 넘겨서 곱한 다음에 최고차항이 2여야 되니까 2를 한번 곱해줘야 된다고? 오케이? 요게 지금 14번 문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문제. 자, 요 14번 문제가 방금 했던 아이디어라고. 합주어졌잖아. 합주어졌으니까 fx를 우리는 자신 있게 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스타라고 할 수 있다고. 왜? 우리는 요 스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스타가. 어차피 뭐 구하는 게 목적이야? 두근의 합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 누구의? 요놈의? 그러면 f5x-7은 x절했다 얼마? 5x-7 대화하는 거니까 5x-7의 제곱 마이너스 6 5x-7 플러스 스타가 됩니까? 그래서 얼마? 25x제곱 마이너스 100x 플러스 하트가 될 거라고? 요거 안 궁금해. 뭐만 구하면 되니까. 합만 구하면 되니까. 합 구하기 위해서는 뭐만 알면 돼? 2차 함계수랑 1차 함계수만 알면 되니까 굳이 별이나 하트에다가 신경 안 쓴 거라고. 안 써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렇게 이 문제가 지금 나온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럼 합 구하는 공식은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래서 답은 얼마? 4가 됐던 거라고. 이해됐음? 학생 그리고 저 105쪽에 100? 5쪽 105쪽? 네. 예, 4번 있잖아요. 100. 4. 4번. 약간 서술형 문제를 말하나? 그렇죠? 그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약간 선생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랑 x가 0보다 작다를 이렇게 나눠가셨잖아요. 네. 근데 왜 거기에 0과 같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이차원에서 나누죠. 음? x가 0도 같다가 하는데 음.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면 그냥 나오잖아. 0이어도 그냥 나오는 거죠. 나와도 상관없죠. 근데 음수면 이제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등호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왜? 맞방도 어차피 마이너스 0 또한 마이너스 달고 나와도 0인 거잖아, 어차피. 근데 수학자들이 그냥 편의상 양수 쪽에다 넣는 걸 습관화 시켜가지고, 알겠습니까? 우리도 그냥 따라할 뿐이, 오케이? 음수 쪽에다가 는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학교생한테 한 대 두드려 맞겠죠? 좋은 말 나올 때 따라하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 아이디어.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죠? 한 근이 3-루트이면 다른 근은 3 플러스 루트. 언제만? 유리계수 조건이 있을 때만. 한 근이 1 플러스 2i면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i, 2i. 언제만? 실수 조건이 있을 때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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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이 골탕 먹이려고 이거 시험 문제 와대. 요게 최상 난이도 문제로. 왜? 3-루트가 다른 근일 때 3 플러스 루트가 근인 이유는 계수들이 유리수일 때만 그렇다고. 요거 보라고. 한 근이 2루트 플러스 2문 다른 한 근은 원래 뭐 해야 돼? 2-2루트 해야 되잖아. 루트 앞에만 부어 다른 거. 근데 다른 근이 뭐요? 1이라고. 왜? 계수가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야. 어? 이해됐니? 그래서 계수가 유리수일 때만 한 근이 루트 앞에만 부호가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요 말 이해되냐고?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어? 왜 그러는 거예요? 결과가 그러잖아. 음, 결과가. 응? 오케이? 왜 그런지 승준이랑 민율이가 좀 더 자기가 이해 먹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왜 그럴지? 여기가 유리수면 네. 다 루트 안으로 들어가서 무리수가 생길 수 있는 것은 근의 공식이 지금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시잖아. 근데 a하고 b하고 c가 모두 유리수면 루트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지. 유리수니까. 근데 계수가 이렇게 달라져 버리면 여기가 무리수가 될 수가 있다고. 여기가 무리수가 되면 여거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뒤에 것이 달라져 버릴 수 있다고. 뭔 말인지 이해되니? 여기가 무리수면 여기는 무리수가 하나의 형태밖에 안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 부호가 달라질 수 없다고. 안 달라질 수도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조심해야 될 아이디어였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 문제풀이 중간 과정에서 쓰이는 거지. 이거 자체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면 그거는 좀 안 돼야. 그 다음에 2차 함수. 2차 함수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했죠? 꼭지점이 가장 중요했죠. 네. 맞습니까? 그럴 때 꼭지점을 알 수 있는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표준형이라고 했습니까? 승윤이 지금 여기 학교 진도 나오고 있지 않아? 네. 2차 함수 끝났어? 안 끝났어? 아직? 하고 있어? 그럴 때 표준형을 선생님은 무식하게 뭐라고 하자고 했지? 문제풀이형이라고 하자고 했지. 왜? X 뒤에 있는 거 반대로 그 뒤에 있는 거 그대로 하면 그게 바로 꼭지점이었잖아. 맞지?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가 뭐죠? P잖아요. 그럴 때 꼭지점의 X좌표가 하는 역할이 뭐였죠?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 그럼 Q는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 그리고 P는 축의 방정식. 그쵸? 요 꼭지점의 X좌표는 이게 축이잖아. 축의 방정식을 결정했지. 그러면 Y좌표는 최대 최소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값. 위로 볼록이면 최대값을 결정했죠. 이게 바로 P하고 Q가 하는 역할이었고 오케이. 민율이랑 승준이는 꼭 기억해야 될 거. 싹 전개시킨 형태를 뭐라고 했죠? 일반형. 일반형은 딱 한 번 언제 써먹는다? ABC 마이너스. 일반형은 딱 한 번. 언제? 세점 조건. 아, 네. 세점 조건. 세점 조건이라는 건 세 점이 바로 조건 세 개잖아. 네. 그러면 그것들을 대입하면 1차식인데 표준형에다 대입하면 대입해주면 2차식이 된다고. 1차식이 편한 거지. 그래서 세점 조건 주어지면 1차식에 대입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게 끝이야요. 중학교 과정까지 해서의 끝. 자,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이제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된다고? 네.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는 다르다고. 하지만 우리는 같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냥 같다고 생각해도 된다고. 오케이? 네. 자, 무슨 말이요요? 요거는 2차 함수잖아. 네. 맞지? 그럼 2차 함수를 우리는 어차피 좌변 우변 똑같으니까 는 0, 는 0으로 만들어서 2차 방정식과 y는 0의 정체는 뭐예요? x축이죠. 즉 2차 방정식과 x축이 같아지는 거. 즉 2차 방정식과 x축이 같아지는 점. 즉 x절편, 그 x절편이 뭐? 근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로,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바꾸면서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들 지겹죠?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이야. 그럴 때 x축과 몇 점에서 만나죠? 2점. 2점. 이것도 2점. 접할 때는 1점. 만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점이 아까 근이었잖아. 그러면 판별식 d는 무슨 근? 서로 다른 두 시근이니까 x축과 2점에서 만나면 d는 0보다 크다야.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과 관련 없다고? 접하면 중근, d는 빵이고. 만나지 않으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과는 상관없이 허근을 가지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이 근인데 근이 없잖아. 근이 없는 걸 우리는 유식하게 뭐라고 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하잖아. 맞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되죠? 이것들 여러분들
실전에서 문제화 되었을 때 그걸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돼. 이거 괜히 선생님한테 설명 들어봤자 필요 없다고. 그 다음에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는 뭘 이용한다고 했죠? 그래프의 개형과 대칭 축이었습니까? 맞죠? 꼭지점. 그러니까 민율이하고 승준이는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돼. 이건 중학교 과정이니까. 어떻게 그래프 이쁘게 그려서 최대 최소 구할 수 있어야 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래프의 개형. 최고참 계수가 양심의 아래로 불러. 최고참 계수가 엄청 위로 올라. 그리고 정중앙 짝대기 대칭축이었죠? 대칭축 구하는 공식 뭐? 마이너스 2분의 P를 이용해서 구한다고? 오케이. 지금 이론이야.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냥 너희들이 직접 풀면서 너희들이 느껴야지 선생님이 백날 설명해봤자 필요 없다고? 자, 쭉쭉쭉쭉 너희들이 풀어야 되고. 오케이. 뿌듯하죠? 너희들의 숙제가 너무 적다는 불만이 접수되어서 많이 숙제를 내주기 위해서 그냥 학부모님들께서 선생님한테 텔레패시를 보내더만. 그러면 숙제는 지금부터 이제 풀게 할 건데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풀었던 것들은 이유 것들은 필수 예제만 풀어와. 알겠니? 그러니까 그 프린트 끝까지 필수 예제 풀어오고 우리 지금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들은 연습 문제만 숙제로 내줄게요. 오케이. 너무 적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해온 거는 연습문제랑 풀고 선생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거는 내는 필수 예제만 풀고. 오케이. 그러면 또 선생님이 숙제를 줄여줘야 쓰겠죠? 그럼 우리 또 여기 실력업이 또 깨끗한 거 보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해줬나 봐. 숙제로 그때는 안 내줬었나 봐. 도전 한번 해볼까요? 물 한 잔씩 먹고 오시고